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머스크, 지출 법안 폭탄으로 첫 피흘리다. 그리고 바이든의 영향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백악관이 기능한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억만장자이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지출 법안 논란의 중심에 선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머스크가 정부 지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큰 화제를 모은 사건입니다. 그 배경과 논란의 핵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사건의 배경.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2024년 12월 19일,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 어떤 지출 법안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머스크의 발언 이후 의회에서 논의 중이던 지출 법안은 결국 폐기되었고 미국 정부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에 부분적으로 폐쇄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머스크의 영향력. 머스크는 자신의 팔로워 2억 명 이상에게 해당 법안에 반대하도록 독려하며 강력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지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가 주도한 DOG라는 자문기구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출 삭감과 정부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연방 예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2조 달러를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머스크의 의견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 논란의 핵심. 이번 지출 법안 논란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머스크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전화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유권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머스크와 공화당이 정부 폐쇄를 초래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머스크를 그림자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그의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넷째, DOG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 DOG 자문기구는 앞으로 정부 지출을 감축하고 연방 인력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DOG 점수 시스템이라는 평가 모델을 도입해 어떤 연방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삭감되어야 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 혜택 같은 민감한 이슈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머스크와 DOG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머스크의 메시지. 머스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워싱턴의 관행에 강력히 반대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와 미국 의회의 지출 법안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머스크의 행동은 단순히 억만장자의 개인 의견을 넘어 미국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과 백악관 운영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고령의 대통령으로 그의 연령과 체력이 백악관의 시스템과 정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현대 정치에서 리더십과 조직 운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백악관 운영 방식의 변화. 먼저 바이든 백악관 운영 방식의 독특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자신의 연령과 체력을 고려해 보좌진이 철저히 시스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일정을 간소화하고 회의는 짧게 유지했으며 중요한 대화는 보좌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 내각 장관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피로해지거나 실수를 방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대통령이 주요 사안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이나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과의 직접 대화가 드물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민주당과 내부의 갈등. 백악관의 운영 방식은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바이든과 대화하거나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의회 의원들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바이든의 나이와 체력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고 이는 2024년 대선 패배 이후 더 큰 논쟁거리로 부상했습니다. 셋째, 재선 도전과 실패. 2024년 재선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6월, 도널드 트럼프와의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의 정신적 예리함이 약화된 모습이 보였고 이는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교체했지만 트럼프에게 패배하며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넷째, 보좌진의 역할.
바이든 대통령의 시스템에서 보좌진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보좌진은 대통령의 정보를 필터링하고 중요한 대화와 결정 사항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그의 동선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심지어 질의응답 과정까지 미리 각본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전략은 민주당 의원들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게 했습니다. 다섯째, 시스템의 성과와 한계. 백악관의 운영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바이든은 재임 기간 동안 중산층 복구와 같은 주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장기적으로 리더십의 약화를 초래했고 대선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운영 방식과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리더십의 한계와 조직 운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